이제 8월 시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이벤트가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8월 1일에는 중국의 PMI 지표도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8월 초반이 되면 중국에서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회의가 일정 부분 시장의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과연 8월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중국 이야기도 했지만 그 7월을 마무리하면서 또 주요한 이벤트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동안 정책 변경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약간은 내성이 생긴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될 FOMC 회의의 관전 포인트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다시 한번 그 정책 기조에 있어서 약간 완화적인 뉘앙스가 좀 강해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FOMC 회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경제가 회복은 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많은 취약점들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상당 기간 양적 완화 정책을 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필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성명서 내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FOMC로서는 지금까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출구 모드로 갔다가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걸 다시 좀 급격하게 되돌리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다시 다른 스탠스로 갈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3개월 정도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시장이 연준과 미국 경제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됐다시피 했었는데 앞으로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일시적으로는 좀 상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출구 전략의 시기와 방법이 이번에 과연 이야기가 나올지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GDP,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그리고 7월에 고용 동향까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 고용 동향이 출구 전략의 시기를 결정하는 한 가지 지표이기 때문에 이 고용 동향이 발표됐을 경우 FOMC에서 어떤 내용이 변화가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내용은 사실 연준의 내심은 사실 출구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이라든지 주택시장 최근에 약간 그 조정 기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연하는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준 내에서는 출구 전략에 돌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상당히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장 나오는 그 지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2분기 GDP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기본적으로 시퀘스터 영향 때문에 부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그 정도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급락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연율 기준으로 2분기 성장률 한 2%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한 1.5% 내외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컨센서스. 그리고 일부 금융회사들은 1% 내외, 심지어는 0.9% 이렇게 좀 예상 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출구 전략에 대한 어떤 신중한 스탠스와 사실 부합을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은 계속해서 좀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고, 다만 출구 전략 시기와 관련해서는 고용의 회복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주택 시장이 최근에 좀 조정 국면을 또 맞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의 어떤 추세 위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소 둔화되는, 간밤에 잠정 주택 판매 지표도 이제 전월 대비 감소로 돌아섰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빠르면 사실 8월이나 9월부터 출구 전략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택 저당 채권의 어떤 매입을 중단하기에 약간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더라도 일단 주택 부문에서 어떤 경기 조정 요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시점이 연말 쪽으로 좀 이연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9월이라는 이 발등에 불이 찍힌 상황이었는데 조금은 지연이 된 모습입니다. 좀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죠. SK텔레콤 속보입니다. 지금 실적이 나왔는데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기준 5,534억 원 나왔습니다. 전년비에 대비해서 33.2%, 매출액이 4조 1,642억 원으로 전년비에 3.9% 증가했습니다. 어제 LG U+도 흑자 전환돼서 주가가 5% 이상 올랐는데요. 지금 SK텔레콤은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어제 이미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2.44%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징금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주가를 누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KT는 영업 정지를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SBC PMI 제조업 지표가 며칠 전에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쇼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47포인트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맞네요. 국가통계국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는 국가통계국 PMI 제조업 지표가 50포인트 상회하긴 했었지만 이번에 HSBC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국가통계국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 개인적인 어떤 전망은 보합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뭐 특별히 좀 좋아지는 그런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만은 다만 그 지난달에 터졌던 그 은행 간 금리 문제가 네. 좀 진정이 되는 기미가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대출 금리에 대한 규제가 이제 없어졌죠. 이런 것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업 활동 자체에 대한 큰 도움은 아니지만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씩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면은 기업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체감 경기 지수라고 할 수 있대. 구매 관리자 지수가 기본적으로 방향은 아래쪽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지금 이제 중국 쪽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철강 같은 중국 관련주들의 호조세가 이미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MI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하반기 경기가 7% GDP 기준 7%대 중반 위냐 아래냐 하는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보다 더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유럽 쪽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것이 특히 3분기에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유럽 쪽이 좀 교착 상태의 리스크가 조금 더 커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의 어떤 경기 회복 이런 것들도 그만큼 조금 지연될 수밖에 네.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10월 1일에는 10월 1일부터 이제 중국의 국경절이 펼쳐지게 되잖아요. 1년에 가장 많은 소비가 있다는 국경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물론 경기 회복보다는 일시적인 뭐 어떤 경기의 부양 정도, 경기의 일시적인 부양 정도 그 정도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뭐 춘절이라든지 이럴 때도 어떤 소비 부양의 어떤 그 폭이 네. 예년 같지 않더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의 모든 부분이 지난 2009년이라든지 10년 이럴 때에 굉장히 크게 어떤 정책의 어떤 붐 이런 것들이 네. 가능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자꾸 이제 그때 당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효과가 그만큼 좀 나오지 않는 기존 측면도 효과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소비가 좀 일시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 쪽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뭐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큰 어떤 내구재 가전에 대해서 어떤 교체 수요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소식입니다. 아직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도 가시화되지 않고 증시 상황도 중국 상해종합증시는 계속 좀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국가통계국의 이 수치 또한 HSBC보다 얼마나 더 잘 나올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10시 구간에는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CJ그룹주 오늘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CJ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 CJ그룹주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된 모습이죠. 주가가 그렇게 크게 내리지는 않고 CJ제자당이 1.30% 오히려 오르고 즉 강보합권 내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8월 증시를 좀 전망을 자세하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8월 지수에 저희가 좀 신경 써 봐야 될 변수도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어떤 시장 대응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뭐 저는 일단 그 세계 경제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그래도 세계적으로 휴가철일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세의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루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네, 있잖아요. 아우 장마 같이요. 네, 마치.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더 긴 시각에서 본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사태 시작된 이번 위기를 계속 어쨌든 끝나가는 국면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국이 펴는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상당히 그 센시티브한 그 기조 변화 가능성 또 혹은 유동적인 속성, 방향성이 엇갈린다든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시장의 영향을 받는 이런 부분은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리만 사태 당시에는 뭐 새로운 불안 요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어떤 정책 대응을 하느냐 뭐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가 분명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책 자체의 방향성이 좀 유동적으로 바뀌다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상당히 애매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미국 쪽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좀 상수화되는 그런 모드로 갈 것이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 8월 한 달은 유로존에서의 어떤 갈등, 혼란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총선 앞두고 있고 또 경기 회복 지연되고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유로존 개혁이라든지 또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 내려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뭐 많은 현안들이 계속 아마 9월 말 이후로 펜딩이 되는 상황일 것이고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들이 막 분출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의 어떤 혼란이라든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사실 2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9월이면 자산 매입 축소가 이제 좀 시작될 것이다 이런 것인데 그 가능성은 많이 희석이 됐죠. 근데 어떻게 보면 희석됐다고는 하지만 불과 한 서너 달 정도 이연되는 것일 테니까 8월이나 9월에는 미국 쪽에서는 실물 경제 지표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8월에는 아직 불분명한 시장이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